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완전 공짜로 정력 높이는 의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봄볕에는 미운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엔 예쁜 딸을 보낸다는 옛말이 있죠. 햇빛이 피부에 안 좋은 이유는 자외선 때문인데 5월에서 6월엔 한여름보다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봄볕의 자외선은 치명적입니다. 심지어 꽃가루나 황사 같은 악영향도 있어서 봄은 특히 야외 활동에 위험 요소들이 많은 계절이죠. 반면 가을볕은 보약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가을은 야외 활동이 권장되는 시기입니다. 한여름보다 자외선 걱정을 덜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일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계절성 우울증의 위험도 커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야외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또한 비타민 D를 합성하여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를 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천연 항우울제와 불면증 완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환절기에 필수적인 면역력 강화에도 햇빛은 큰 도움을 준다고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가 YTN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면 정력과 발기력도 높여준다고 해요. 낮 시간대에 하루 20분 정도만 햇빛을 쬐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완전 공짜로 보약을 즐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햇볕을 쬐면 구체적으로 남자의 성기능 향상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발기부전 예방 및 정력 강화 효과. 2019년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성인 남녀 약 3,4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비타민 D가 부족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부전 가능성이 32% 더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보스턴대 주립병원의 연구에서도 가슴이나 등이 햇빛에 노출되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12% 이상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라츠 의과대학에서 나온 결과도 있는데요.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훨씬 원활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는 비타민 D 부족인 경우가 많고 심지어 발기부족이 심할수록 비타민 D 수치가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운동은 남성의 생식 능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이 되는 셈이죠. 비타민 D는 고안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햇빛만으로도 남성 호르몬 분비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를 몸 안에서 생성하려면 평소 햇빛을 자주 쬐어야 하지만 보충제로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소 새끼를 다 못 챙기거나 낮에 햇볕을 따로 쬐지 않는다면 적정량의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볼 만하겠죠. 남녀 갱년기를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로 비타민 D가 꼽힙니다. 그럼 비타민 D의 효능 무엇인지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비타민 D의 효능. 첫 번째, 갱년기 약해진 뼈를 지켜준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밀도를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이죠.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강화시키고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뼈 성장이 저해되어 골다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비타민 D는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울증은 갱년기 주요 증상 중의 하나로 이는 비타민 D 보충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낮아지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예민해지는 등 심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정석 약사는 건강 전문 매체 하이닥과의 인터뷰에서 갱년기 여성에게 비타민 D는 우울증과 상실감을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어요. 세 번째,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춰준다. 비타민 D는 대사증후군 위험률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대사증후군은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죽상경화증 등 5가지 질환 중 3개 이상이 개인에게 한 번에 나타난 상태를 의미해요. 유럽 폐경 남성 갱년기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한 갱년기 여성의 경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비타민 D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비타민 D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실내 생활이 많아져서 사람들의 비타민 D 섭취량은 부족한 편입니다. 비타민 D는 우유, 버터, 간, 달걀 등에 함유되어 있지만 이런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가장 효과적인 비타민 D 섭취 방법으로 햇빛 노출을 추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우리 몸속에서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때 생성되는 비타민 D 효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햇빛 노출을 통해 비타민 D를 얻으려면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흡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가급적이면 맨살에 햇빛이 닿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할 경우 고칼슘증이 발현되어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 의사나 약사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하게 햇볕 쬐는 법. 두껍고 긴 옷을 입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온몸에 바르면 그만큼 햇빛을 받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만 바르고 반팔과 반바지 차림으로 야외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분당 차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상 교수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루 20분에서 40분 정도의 일광욕이 적당하고 피부에 홍반이 생길 정도의 장시간의 노출은 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외선 노출에 피부는 괜찮을까? 물론 햇빛에 노출되면 기미니, 검버섯, 심지어는 피부암에 대한 우려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걱정할 정도의 자외선이 아니라고 건강 전문 저널인 코미디닷컴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 광선요법연구소는 멜라닌 색소가 잘 생성되지 않는 백인들이 피부암에 취약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햇빛 노출 시간이 길어 피부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어요. 기미나 검버섯이 걱정된다면 얼굴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거나 모자를 착용한 후 팔, 다리라도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내놓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경희 교수는 한여름 낮 12시에서 3시 사이의 자외선은 몹시 강해 피해야 하지만 가을은 어느 시간대에도 자외선이 특별히 세지 않아서 언제든 나가도 좋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야외 활동은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낮 시간대에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하는 공짜 보약을 즐기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 공짜로 정력 높이는 의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완전 공짜로 정력 높이는 의외의 방법, 바로 햇빛을 쬐는 거랍니다. 햇빛을 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면 정력과 발기력도 높여준다고 해요. 낮 시간대에 하루 20분 정도만 햇빛을 쬐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완전 공짜로 보약을 즐기는 것과 같은 거죠.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